음악을 전공했고 지금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작곡가 김태근이라고 합니다. 지붕 뚫고 하이킥 음악 감독이었고요.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음악 감독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를 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의 제가 있게끔 해주는 모든 것이겠죠. 시작으로 치면은 유전자부터 김벌레, 네. 펩시 하는 소리를 만드신 분이시죠. 미국 펩시에서 일본에 의뢰가 갔어요. 펩시콜라 따는 소리를 만들어 달라고. 펩시 하는 소리를, 정확히는 병 따는 소리를, 기분 좋게 병 따는 소리를 만들어 달라고 일본의 광고회사에 의뢰가 갔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그걸 만들어내지 못했대요. 근데 아버지께서 병을 딱 따는데 펩시라는 소리가 나게끔 만들어 주신 거죠. 펩자하고 시자를 따로 합성을 시키신 건데, 펩자는 바카스병 있죠. 탄산음료라서 가스가 잔뜩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밑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실을 감아서, 초를 묻힌 실을 감아서 불을 붙여요. 그럼 한참 동안 있으면 이게 팍 하고 터지거든요. 그게 펩자입니다. 팍 하고 가스가 새는 소리. 그리고 시자는 그 콘돔을 불어서 바람을 빼는 소리예요. 씩 하고. 그래서 그 두 개의 소리를 합쳐서 펩시를 만든 거죠. 그 모든 작업을 집에서 하셨거든요. 광고 사운드 이펙트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자 광고예요. 과자 광고면은 아삭하고 먹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아삭하고 먹는 소리를 어떻게 냈겠어요? 그럼 어느 날은 아버지가 한 양손으로 과자를 엄청나게 많이 사오세요. 종류별로. 소리가 다 다를 법한 종류별로. 그래서 그걸 다 뜯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이크에 대고 녹음을 하는 거죠. 아삭 버리고, 옆에서 저 어렸을 때 아기 때 주워 먹는 거죠. 그걸 주워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께서 뭘 하는지를 보는 거죠. 집에 이제 많은 기자재가 있잖아요. 기자재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음악이나 이제 이런 거에 접할 기회가 많았었는데, 비디오 자료들이 굉장히 엔터테인먼트랑 관계된 자료들이 굉장히 집에 많았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아버지가 뭘 보시나 하고서 테이프를 봤는데, 거기에 브레이크 댄스, 그러니까 지금 비보이, 지금의 말하면 비보이인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댄스 비디오, 그 교습 비디오가 있었어요, 집에. 뭐 이렇게 가리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웨이브라든지 이렇게 1, 2, 3 뭐 look at me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고서 제가 따라하게 됐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그래서 뜻하지 않게 비보이가 됐어요. 비보이라고 하면은 학교에서는 약간 주목을 받잖아요.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제 학교에서 비보이를 대표로, 이제 학교를 대표하는 비보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쉬는 시간마다 모여서 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교 1등 하는 친구, 2등 하는 친구, 3등 하는 친구가 집에서 맨날 춤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집 어머니들이 이제 당연히 컴플레인을 학교에 걸었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맨날 불려가서 아들한테 절대로 그런 걸 학교에서 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음악을 해봐라. 그래서 악기를 던져주셨어요. 이걸 해봐라. 그러고 주셨는데 전자기타를 사주셨어요. 중학교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강렬하잖아요. 전자기타라는 거, 통기타나 클래식 기타보다는 전자기타가 훨씬 더 강렬하니까 이제 거기에 쏙 빠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제 밴드를 만들게 됐어요. 학교에서 밴드를, 이제 헤비메탈 밴드를 만들게 돼서 학교에서 이제 락커로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면서 음악이라는 거를 계속 이제 접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밴드들은 카피 밴드잖아요. 유명한 곡들을 똑같이 따라 연주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연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나는 내 노래가 없지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도 한번 만들어 보자.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아버지가 사업을 확장을 하고 싶으셔갖고 스튜디오를 만드셨습니다. 컴퓨터 한 대를 놓고서 이렇게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때 스튜디오를 만든다는 거는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는 일이었거든요. 빚을 너무 많이 지신 거죠.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음악을 무조건 만들어야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학교를 다니면서 음악을 만들었는데, 학교를 갔다가 와서는 밤에는 무조건 음악을 만들고, 밤을 새고 다시 학교를 가고.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제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엄청난 도움이 됐죠.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음악은 남들한테 사랑받는 음악이랑 거리가 멀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남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음악들은 사실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한 번에 어필이 가능하고 한 번에 외우기 쉽고 그 쉬운 음악들을 좋아해 주시고, 제가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음악을 잘 들여다보면, 나중에 들여다보면은 약간의 음악적인 허세가 있는 거죠. 아, 이거 멋있어, 이거 남들이 이렇게 못해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세가 있는 거죠. 음악적인 사람이 부릴 수 있는 허세, 기술적으로 부릴 수 있는 그런 허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대중들은 어렵겠죠. 지붕 뚫고 하이킥 음악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BGM들을 전부 다 작곡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너튜브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피아노로 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걸로 BGM을 깔고 다른 영상을 제작하시기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아, 대중들은 이런 걸 정말로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막 쉽게 재밌게 즐겁게 그걸 사용하시는 걸 보고서 굉장히 보람됐어요. 내가 막 어렵게 막 코드 진행도 이상하게 멜로디도 따라 부르기도 어렵게 고민해서 만든 노래들은 결국에는 대중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라는 거를 알게 됐죠. 이 패럴림픽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그래서 BGM 작곡하는 거는 오히려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작곡을 하고 거기서 틀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플레이까지도 직접 맡아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전 세계 생중계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게 가장 힘들었죠. 작곡을 하는 거는 이 스튜디오에서 혼자서 하면 되는데, 뭐 거기서 트는데 정말 손가락이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의족을 끼신 분이 이렇게 그 성화봉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의족을 끼신 분이. 그래서 성화를 이제 붙여야 되는데 리허설을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그 장면을. 그분이 실제로 그날 당일날 처음으로 한번 올라가신 거였어요. BGM을 길게 만들었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시간이. 음악이 모자라는데. 음악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올라가는 그 역경을 딛는 음악이 있고, 다 올라가서 성화봉을 들면은 자, 이제 트레몰로가 나와요. 하면서 붙이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붙일 때는 빵빠레가 나와야 됩니다. 이 음악이 이렇게 구분이 나눠져 있는데, 또 올라가셨는데 불을 붙이려고 이렇게 됐는데 가스가 늦게 나온 거예요. 가스가 늦게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이 음악은 모자라는데, 계속 이 준비 음악은 모자라고. 그래서 이 불이 붙으면 빵빠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빵빠레가 나오면 화약이 터져요. 화약이 터진 음악을 미리 땡겨다 쓴 거죠. 음악이 모자라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람들의 박수, 갈채 소리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령 박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디지로그라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책이었거든요. 조화롭게 있어야만 완벽한 작품, 컨텐츠가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써주신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음악을 배울 때 굉장히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모든 거를 언제든지 컴퓨터 몇 번 클릭만 하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빠르게 배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있어요. 모니터를 보고서 그 음악을 배운다라는 것은 실제로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합창곡을 공부하고 싶다면은 실제로 합창곡을 들어야 돼요. 그 앞에 가서 들어보는 게 최고거든요. 오케스트라를 곡을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케스트라를 직접 가서 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죠. 드럼 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얼마나 웅장한지. 실제로 극장에 가서 듣는 감동, 혹은 공연장에서 보는 감동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음악에 주는 감동을 직접 몸으로 느낀 다음에 표현을 하면은 훨씬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 만드는 일은 평생 해왔고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후배들이 계속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후배들이 또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똑같이 겪으면서 항상 하는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하면 저들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답습을 해야 되는 시행착오도 있지만 답습하지 않아도 되는 시행착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행착오를 제가 줄여주는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음악 활동에 전념을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